최근 국가별 운용할 수 있는 화력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공개되자 국내외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상승세를 보여왔던 한국과 매년 하락세를 보여왔던 북한은 각각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이 0.0706점을 받아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에 랭크되었는데요. 한국이 5위, 일본이 7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아시아의 새 강호의 자리를 굳건히 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로 떨어지며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한국은 북한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최약체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 작전 계획에 따른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자 내 비극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세계 최강 전차로 불리던 소련제 T-34 중형전차 242대를 앞세워 침공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한국은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모두 적화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남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사력이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탱크 자주포,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던 당시 한국군은 국민 성금을 모아 미국서 갓도입한 전함과 PC-701 백두산함 한 척을 간신히 보유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허약한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병력은 8개 사단 약 9만 명에 불과했고 훈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병사들이 가득했던 한국은 사실상 아시아 최약체 군사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전 당시 북한군 기갑 전력은 소련제 다목적 경 자주포 Su-76M 150대, BA-64B 장갑차 54대 등을 보유해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병력은 소련군을 통해 4단급 훈련까지 끝낸 엘리트 병사들이었고 규모도 한국의 2배인 18만 명에 달했었죠. 공군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하늘의 제공권을 모두 북한이 장악하고 만 것인데요. 이름뿐인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보유 항공기 16대 중 연락기가 13대, T-6 훈련기가 3대에 불과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 또한 39명에 그칠 정도로 공군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죠. 반면 북한군은 소련제 전투기 132대, 수송기 3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발발 초기부터 공군 전력이 현저히 밀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로 남한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이 8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반격할 때까지 한국군이 2개월을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 전력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 70년을 넘긴 2024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세계 최강 전력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수출하며 세계 방산 수출 9위로 올라설 만큼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죠. 2024년을 기준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50만여 명인 국군의 상비군 규모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보유 전차 또한 남한이 2200여 대로 북한 4300여 대의 절반 수준이고 야포 역시 남한 5600여 문, 북한 8800여 문으로 남한이 북한에게 크게 뒤지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군 전력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숫자가 더 많았는데요. 전투함정은 남 90여 척, 북 420여 척, 상륙함정 남 10여 척, 북 250여 척, 비례전함정 남 10여 척, 북 20여 척, 지원함정 남 20여 척, 북 40여 척, 잠수함정 남 10여 척, 북 70여 척 등으로 수적 열세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통해 규정됩니다. 실제로 최첨단으로 무장한 소수의 미군이 수십만 이라크 국경수비대를 무력화하며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적이 있었죠. 1000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적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전쟁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때문에 전쟁 자체의 승부만 놓고 본다면 첨단 군사력 보유 여부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력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는 남북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의 전차가 4300여 대로 남한의 전차 수를 크게
앞돌지만 전차의 속도, 병사들의 숙련도, 포의 유효사거리, 정확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북한의 운용 능력은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군 대부분의 장비가 구소련으로부터 이전된 구식이고 장비를 운용할 기름조차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최첨단 전차와 맞붙었을 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대의 북한 전차와 2대의 남한 전차가 대치한 경우 포의 정확도 및 유효사거리, 기동성까지 한국 전차가 우세하다면 북한 전차는 유효사거리를 확보하기도 전에 한국 전차의 포탄의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숫자상 북한군이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하고 훈련이 부족한 장비를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군사력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이죠. 또한 한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 역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미국의 군사력이 강력한 것은 병력의 규모가 아닌 기본적으로 군사비의 막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을 제외한 군사비 지출 세계 상위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병사들을 훈련하고 첨단 무기의 끝없는 개발과 투자가 미국을 최고의 군사국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1990년 이후 남북한 군사비 지출 추세를 비교해보면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 추월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르게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예산에도 아낌없이 투자하였고 그 결과 적은 인구수를 극복하고 전 세계 군사력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죠.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1년 12월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2011-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6-2020년 210%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수출량의 2.7%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어 한국의 방산업체 매출액도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기어는 한국 방위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밝힐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결국 2020년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는데요. 이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1950년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사력은 북한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자주국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원조에 의존해 국군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1차 전력 증강 계획인 율곡 사업도 바로 이 시기에 추진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설립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본 병기인 수류탄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물론 78년에는 최초로 국산 중장거리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의 국방력이 고도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소총 K2와 장갑차 K200 등 국군 주력 무기를 개발해냈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쌓은 국방 과학기술로 자주 대공포인 비호, 중어뢰, 백상어 등 육해공 선진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미친 듯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2000년대와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강력한 국산 무기를 국외 방산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죠.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최근 10년 동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력 강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군 당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 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 무기 WMD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죠. 국방부의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유지 계획을 담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이번 국방 중기 계획은 2020년 수립한 2021년에서 2025년 중기 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천억 원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더욱 고도화된 군사력을 갖추려는 국방부의 큰 그림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드론, 로봇, 우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2021년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니 앞으로 더욱 강해질 한국의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50년대 군사력 최약체 국가에서 군사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대한민국. 현재의 불리한 상황과 장비들로 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응원합니다.